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브리핑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관련해서 브리핑을 할 거고요. 그래서 브리핑 후에 백브 관련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관련한 백브리핑은 우리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금 부위원장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질의응답은 따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임금체불 신고 사건 그 감독 개선과 관련해서 오전 그 티타임회의 때 대통령께서 따로 지시하신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브리핑은 따로 하겠습니다. 네, 같이 그래도 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자리할 서울 스퀘어에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진짜 성장, AI로 열어갈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을 선포하고 대한민국 AI 액션 플랜 추진 방향 등의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향후 대한민국의 최상위 AI 전략기구로 국가 AI 정책의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총괄 조정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AI 액션 플랜 추진 방향과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 그리고 AI 기본법 하위 법령 제정 방향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두 번째 부분만 다시 읽겠습니다.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에 대한 심의 의결과 함께 대한민국 AI 액션 플랜을 발제한 임문영 상금 부위원장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공공의 가치와 창의적인 민간의 역량을 결합할 수 있게 미래지향적이고 임무지향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겠다 밝혔습니다. 이어진 논의에서 각 분과장들은 모두의 AI 구현 방향, AI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전략, 효율적이고 안전한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조준희 산업 AX 생태계 분과장은 기존의 ODA 사업을 한국형 AI 보급 사업으로 전환하면 원조를 받는 나라와 대한민국이 동반선장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백은옥 데이터 분과장은 보건 의료 데이터처럼 수요와 파급력이 큰 정보는 국민 신뢰를 얻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제조업 데이터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산업계와 잘 협력하겠다 말했습니다. 석차호 과학인재분과장은 AI 전문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초중고는 물론 대학 교육 시스템 전반이 AI 시대에 맞게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형 AI를 ODA 사업을 통해 제3세계에 지원하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ODA 내용을 AI 변화에 맞게 현대적으로 바꾸면 글로벌 시장 개척에도 효과가 클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이어 모두의 AI, 국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면서 정치 행정의 근본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인 만큼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전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혁혁한 기여를 해달라 당부했습니다. 네, 이후 질의응답은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금 부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브리핑은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제가 브리핑 문안을 읽어야 되겠죠? 네네네. 네, 처음 언론인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임문영입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약 60분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위치한 서울역 인근 서울스퀘어에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 겸 제1차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출범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향후 우리나라 최상위 AI 전략 기구로서 AI 관련 국가 비전과 중장기 전략 수립에서부터 범부처 AI 정책 전반을 총괄 조정하고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과 부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민간 전문가 34명, 주요 부처 장관급 13명과 AI 미래기획수석,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총 5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위촉된 민간 위원들은 기술혁신 및 인프라분과, 과학 및 인재분과, 산업 AX 및 생태계 분과, 공공 AX 분과, 데이터 분과, 사회 분과, 국방 및 안보 분과 등 8개 분과에 배정되었으며 향후 추가로 위촉될 분과위원들과 함께 각 소관 분야 정책 기획과 심의 연계 조정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선도 경제 시대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임무지향적 조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공공의 가치와 민간의 효율을 결합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일하며 속도와 성과를 최우선으로 삼는 조직이 될 것입니다. 젊은 전문가들이 온 오프라인을 통해 창의적이고 생동감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협업 툴과 마크다운 등을 활용한 표준 문서, 회의 메타데이터 기록 활용 등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겠습니다. 또한 도메인 지식을 가진 자문위원 풀을 확대하여 전국의 AI 지식인들이 온 오프라인으로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관계 조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끝장 토론을 하고 시한을 정해서 결정함으로써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회의는 후속 조치 리스트를 작성하고 사소한 결정이라도 적극 공개하여 논의가 진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회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차 회의는 대한민국 AI 액션 플랜 추진 방향과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업계 관심이 높은 AI 기본법 하위 법령 제정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제1호 안건으로 대한민국 AI 액션 플랜 추진 방향이 보고되었습니다. 대한민국 AI 액션 플랜 추진 방향은 새 정부 AI 3대 강국의 비전 달성을 위한 3대 정책축 12대 전략 분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축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입니다. AI가 핵무기와 같은 전략 자산이자 새로운 통상 외교 안보 수단이 되며 블록화가 심화됨에 따라 독자 AI 생태계 확보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5개 전략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전략 분야는 향후 AI 시대를 뒷받침할 충분한 컴퓨팅 자원과 전력 확보, 그리고 데이터 클라우드 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국가 인프라로서 AI 고속도로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 GPU 최소 5만 장 이상 확보를 담당할 국가 AI 컴퓨팅 센터와 모든 데이터 소재 정보를 한 곳에 연계하는 국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 분야는 차세대 AI 기술 선점입니다. 범용 인공지능, 초인공지능 등 기술 패권의 판도를 바꿀 차세대 AI 기술을 연구하는 국가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하고 독자 범용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지원할 국산 AI 반도체를 조속히 상용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 분야는 AI 핵심 인재 확보입니다. AI 인재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해 AI 인재 양성 정책을 전면적으로 확대 재편하고 해외 AI 인재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AI 중심 대학, 단과대학 간 협의체 운영을 통해 국가 차원의 AI 인재 양성 역량을 극대화하고 AI 등 첨단 산업 분야 탑티어 비자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 분야는 AI 모델 확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범용 AI 모델 확보 프로젝트뿐 아니라 분야별 특화 AI 모델 확보, AI 기술 고도화와 함께 오픈소스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 분야는 AI 규제 혁신입니다. 의료, 법률 등 분야별 AX를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민감 데이터나 저작물 활용 등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 축은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입니다. 국가 전반에 AI를 접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여섯 번째 전략 분야는 산업 AI 대전환입니다. 제조업에서부터 의료, 바이오, 서비스업까지 모든 산업에 AI를 내재화하여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아야 합니다. 각 산업 분야별 AI 대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AI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AI 혁신 기술 보유 기업들에 대한 지재권을 보호하고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전략 분야는 공공 AI 대전환입니다. 명실상부한 세계 1위 AI 정부를 구현하여 공공부문이 산업과 국민의 AI 대전환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범정부 AI 공통 기반 등 인프라 구축과 공공분야 AI 역량 내재화를 통해 정부 서비스 전반을 혁신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전략 분야는 지역 AI 대전환입니다. 지역 활력 제고와 균형 발전을 위해 KAI 특화 시범 도시 구축과 함께 지역 특화 AI 혁신 특구를 조성하고 지역 AX 거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홉 번째와 열 번째 전략 분야는 AI 기반 문화 강국, 국방 강국 도약입니다. K-POP 데모넌터스, 세계 10위 방산 강국 등 우리가 글로벌 강점을 가진 한류와 K 방산에서 우리의 AI를 융합해 글로벌 영토를 확장하겠습니다.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등 우리 문화를 지속 AI 디지털화하는 한편 AI를 기반으로 지휘 통제 체계를 현대화, 무인화하고 K 방산의 수출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책 축은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입니다. AI를 활용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일상에 필요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11번째 전략 분야는 AI 기본사회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먹고 살아가는 일상의 기본적인 권리와 안전을 AI로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 복지, 문화 등 분야별 AI 기본사회 계획을 수립하고 의료, 금융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해서는 AI를 기반으로 국민 모두의 포용적 접근성을 보장하겠습니다. 마지막 12번째 전략 분야는 글로벌 AI 이니셔티브입니다. 선도국 신흥국과의 AI 파트너십을 적극 확대하여 우리가 구현한 AI 기본사회를 세계에 확산시키겠습니다. 유니버셜 AI 기본사회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UN, APEC 등 주요 국제회의를 계기로 우리 AI 규범을 지속 의제화하겠습니다. 위원회는 동 12개 전략 분야의 대표 과제를 포함해 각 부처의 세부 이행 과제를 망라한 대한민국 AI 액션 플랜을 11월까지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네. 예, 저 뉴스원의 한재준 기자입니다. 저는 좀 GPU 확보 부분에서 좀 관심이 있는데요. 5만 장 확보 계획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대학 연구 시설 같은 데서도 좀 GPU가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게 GPU가 어떤 그러니까 현재 뭐 엔비디아 제품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제품군에서도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진 GPU를 확보하는지, 지금 현재 대학 시설에서는 좀 저사양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확보 계획에 어느 정도 성능의 제품을 좀 얼마만큼 연구 시설에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고 계신지 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회사나 아니면 제품 모델명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최상위급
GPU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중앙일보의 오현석 기자입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 이제 AI 4대 원칙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AI 네거티브 관점에서 법과 제도, 생태계 전반 재편해야 한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AI 네거티브 규제, 그러니까 모든 걸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AI 전략위원회가 개편하면서 이제 상근부 위원장이 처음으로 생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AI 산업 발전 관련해서는 모든 산업 주체들이 다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소버린 AI의 뭐 개념이나 찬반 가지고도 민간에서도 많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하실지에 대한 간략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두 가지 문제가 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 정부의 생각이나 우리 또 산업계에서 생각하는 것은 AI에 있어서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고 긴박할 정도로 없다,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산업진흥에 초점을 맞춰서 최대한 인프라 투자를 기본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그로부터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논의를 해가면서 추후에 일정한 계도 기간을 거쳐서 수정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버린 AI냐 산업 AX가 먼저냐라고 하는 문제가 가끔 논의가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는 둘 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그동안 AI 인프라에 크게 투자를 못 해왔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함으로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 김형규 기자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ODA 사업을 AI로 바꾸자라고 말씀하신 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AI를 이제 제3세계 보급을 하면은 그들은 또 뭐 오픈 AI라든지 이제 다른 소스들을 쓸 수가 있는데 그거랑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싶고 그리고 AI 인프라 확산을 위해서 전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혹시 회의에서 그런 내용도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ODA 부분은 오늘 그 회의 중에서 아이디어로 나온 것을 대통령께서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아직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ODA가 문화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치우쳐 있고 또 좀 방만하게 이렇게 많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그 AI가 가장 지금 핫 이슈이고 AI를 이용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대통령께서 인사이트를 받으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력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AI 전략위원회에서 전력 문제도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SBS 강민우입니다. 그 AI 발전에서 항상 좀 같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AI 학습에 쓸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확보하고 또 그 확보 과정에서 창작자들의 저작권 같은 게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게 계속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외국에서는 소송도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발표해 주신 액션 플랜에서는 이게 좀 명확하게 보이진 않아서 이걸 관련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데이터 문제가 사실 가장 핵심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고요. 과학에 쓰이는 데이터 부분도 중요하고 또 보편적으로 산업 AX라든지 국민들에게 쓰이게 될 일반적인 AI를 위한 데이터도 중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그 우리 문화와 우리 정서를 가진 컨텐츠를 통해서 학습된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된 AI가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한국과 관련된 이미지를 그려라고 했을 때 뭐
중국이나 일본 뭐 이미지가 나온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결국 우리 데이터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그 활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우선 급한 것부터 쉬운 것부터 이렇게 경중완급을 따져서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EBS 송성환이라고 합니다. 그 AI 기본법 시행령도 보고를 하셨는데 그 법령에 의해서 시행령도 그 말씀하셨다시피 좀 그 안전 규제보다는 좀 지능에 좀 더 초점을 맞춰져 있고 그 무게가 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확보도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인데 앞으로 전략에서 안정성 확보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고 논의하실 예정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전성 문제는 지금 보안 문제도 일단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분과 중에서 이제 국방 안보 부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안전성 문제와 관련돼서는 우리 그 사회 분과 안에서도 이제 논의를 하고 또 지금 안에서 위원들 사이에서는 안보와 관련돼서는 뭐 별도로 특별위원회 같은 걸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 좀 논의를 해봐야 될 예정인데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안전 문제이고 그래서 이 최근에 그 AI를 이용한 랜섬웨어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또 AI 중독에 대한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논의할 예정입니다.